7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IR 장비를 실제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IR 장비는 공동기기실에 있는데 이제 9045실 안에 공동기기실이 있습니다. 자, 해서 9045실이 정기환 교수님 실험방이기 때문에 이 문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904-1호실에 들어가셔가지고 공동기기실에 들어가야 됩니다. 904-1호실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 때는 당연히 노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학이라 사람은 없지만 이제 만약에 등교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904-1호실로 통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보이시는 이 문이 저희 공동기기실입니다. 자, 보시면은 장비 2대와 컴퓨터 그리고 제습기가 가동 중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장비 중에서 저 오른쪽에 있는 장비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V 비저블 장비입니다.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영역을 이용해서 물질을 측정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자, 이 장비는 IR 분광법에 대해서 끝나면은 후에 주제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보시는 이 장비가 저희 이번 실험에 사용하게 될 FT-IR 장비입니다. 자, 장비명은 IR 트레이서 100이라는 장비입니다. 자, 이 장비는 일본의 시마주라는 회사에서 만든 장비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제습기가 가동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습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장비 모두 습기의 영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해서 습기가 차게 되면은 고장날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제습기가 항상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찍으러 오셨을 때 만약 꺼져 있다고 하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IR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R 장비는 적외선을 이용해 가지고 물질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자, 이 적외선에는 0.7 마이크로미터부터 1mm까지가 저희가 적외선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적외선 영역에도 여러 가지 IR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0.7 마이크로미터부터 2.5 마이크로미터까지가 저희가 근적외선 NIR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5 마이크로미터부터 25 마이크로미터까지가 저희가 중적외선 MIR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 마이크로미터에서 1mm까지를 저희가 외적외선 FIR이라고 부릅니다. 자, NIR과 MIR 두 개는 유기화합물 분석할 때 자주 쓰이는 광원이고, 그리고 FIR은 무기화합물에서 분석할 때 자주 쓰이는 광원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IR 트레이서 100이라는 이 장비는 MIR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자, 물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 있는 장비로는 크게 XRD, PL, UV 비저블, IR, SEM 크게 이렇게 장비가 구분이 됩니다. 자,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무기화합물을 주로 구조 분석을 결정할 때 쓰이고, 그리고 유기화합물을 분석할 때는 이 FTIR과 UV 비저블 이 두 개를 자주 쓰게 됩니다.
특히 FTIR은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물질, 그러니까 분자 간의 진동 에너지를 분석을 해서 이제 고유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분자의 진동 에너지에는 크게 신축 진동과 굽힌 진동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예전에 설명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추가 설명은 제가 이 샘플을 찍고 난 후에 스펙트럼을 보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비는 이제 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자, 이 장비로 이제 물질을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스펙트럼은 크게 흑광도와 투과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질에는 각각의 고유의 작용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OH기,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산소 간의 결합이나 아니면 탄소와 탄소 간의 결합, 아니 산소와 산소 간의 결합,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작용기들이 있는데 이 FTIR 장비는 그러한 작용기를 주파수 변환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장비입니다. 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 물질이 어떠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기를 통해서도 자, 그럼 IR 장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R 장비는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적외선을 이용해서 물질을 쐬게 되면은 물질은 즉 분자는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진동한 고유의 에너지, 즉 고유의 주파수를 스펙트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 FTIR의 장비입니다. 자, 이때 고유한 주파수, 즉 이 고유한 주파수는 작용기에 대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작용기는 물질의 성분을 결정하게 되는 원자단이나 아니면 구조의 집합을 작용기라고 합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구조는 에탄올 구조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때 작용기라고 하는 것은 원자와 원자 간에 이루고 있는 구조를 작용기라고 합니다. 자, 에탄올의 작용기라고 하면은 먼저 산소와 수소 간의 결합인 OH기가 있고요. 그리고 탄소와 산소 간의 결합. 자, 그리고 탄소와 수소 간의 결합. 자, 그리고 탄소와 탄소 간의 결합. 자, 에탄올은 크게 4가지 작용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만약에 고분자 물질로 가면은 더 수많은 작용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에 따라 이 작용기에 따라서도 스펙트럼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물질의 진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X축을 저희가 파수라고 부릅니다. 웨이브 넘버라고 부릅니다. 이 각각의 작용기마다 고유의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작용기마다 피크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스펙트럼을 촬영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찍게 되면은 피크가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각각 이때 피크 위치 포지션에 따라서 이게 어떠한 작용기, 이 물질이 어떠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FTIR 장비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비는 커버가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위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체를 들어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커버는 샘플 홀더를 꽂을 때 쓰는 커버입니다. 자, 하고 자, 일단 전체 커버 열어서 내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습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지만은
이 장비는 습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습기도 가동을 시키지만 그와 별도로 안에 제습제를 넣어서 습기를 제거해 줍니다. 이제 장비를 측정하실 때에는 이 제습제를 잠시 꺼내 두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잠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구조가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이제 샘플을 홀더에 넣고 그 홀더를 끼우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샘플 홀더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게 이게 샘플 홀더입니다. 자, 위 철판 위에다가 이 검은 색깔 자석으로 해서 이 안에 샘플을 넣어서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 나중에 샘플을 홀더에 넣는 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샘플을 만약에 넣었다 치고 이 홀더를 부품에 끼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끼워 넣으면 자, 이렇게 홀더가 끼워졌습니다. 자, 이때 이 FTIR 장비를 작동시키면은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장비에서 적외선 광선이 나와서 샘플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샘플을 통과하고 아까 설명했지만은 이 적외선 샘플에 맞게 되면은 샘플에서 고유의 진동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하고 여기서 다시 광원이 튀어나오면서 디텍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텍터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자, 이 컴퓨터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스펙트럼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구멍이 빵 뚫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한 거겠지만은 자, 이 FTIR 장비를 작동시킬 때에는 절대 이 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도 마찬가지지만 장비를 작동 중일 때는 함부로 뚜껑을 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FTIR을 실제로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하단 부분을 보시면은 ON이라는 녹색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장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지금 휴미디티라고 습도라고 해서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제습기랑 제습제 두 가지를 이용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있지만 이 장비 내에서도 제습을 하는 장비 부품이 있습니다. 해서 이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안에 장비 내부에 습기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비를 측정할 때 이 불이 알람이 안 들어와 있다고 하면은 측정을 하시면 안 되고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이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장비를 작동시키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ON 버튼을 누르면은 녹색깔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장비는 이제 작동을 시킨 겁니다. 자, 실제로 지금 키면은 바로 이제 적외선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여기에 샘플을 꽂아 보시면은 자, 지금 빨간 색깔 불빛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장비를 작동시킴으로써 여기서 이제 광원이 흘러나오면서 디텍터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작동시킬 때는 뚜껑을 닫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장비를 작동시킨 후에 이제 컴퓨터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자, 화면에 여러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자, FTIR을 작동시키는 아이콘은 랩 솔루션 IR이라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OK 누르시고, 자, 여러가지 모드가 있는데 저희는 스펙트럼을 볼 거기 때문에 자, 스펙트럼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IR 장비와 이 프로그램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연동하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지금 연동 중에 있습니다. 자, 연동이 끝났습니다. 자, 연동이 끝나면은 이제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장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전에는 이 네 가지의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위에 빔 스플리터, KBR, 그리고 습도, 그리고 램프, 레이저 이렇게 녹색불이 다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시면은 이제 IR 장비를 측정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IR 스펙트럼은 크게 투과도와 흑광도 두 가지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페로그램은 이 퓨리의 변환 공식을 거쳐가기 전에 보는 거리에 따른 파수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투과도와 흑광도 두 가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투과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이제 측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장비를 작동시키기 전에는 예열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20분 내지 30분 정도까지 예열을 시킨 후에 이제 샘플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운동을 할 때 미리 준비 운동을 해서 하면은 더 이제 운동 효과가 더 배가 되는 것처럼 장비도 작동시키는데 먼저 예열 시간을 가진 후에 작동을 하면은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비를 측정을 할 건데, 자, 장비를 측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장비 이제 샘플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저번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 샘플을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고체와 액체, 기체 이 세 가지가 각각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자, 고체는 펠렛 방식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그리고 액체는 그 실리콘 웨이퍼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저희는 고체와 액체 크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체 같은 경우에는 용기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측정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체와 액체 이 크게 두 개에 대해서 어떻게 샘플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액체를 어떻게 샘플링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는 지금 보이시는 이 실리콘 웨이퍼라는 기판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액체 시약을 스포이드로 떨어뜨린 후에 잘 말린 후에 그 다음에 이 홀더에 넣어서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 전에 이 기판을 먼저 세척을 해야 됩니다. 자, 이물질이 있으면은 같이 이물질과 같이 IR이 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깨끗이 소독을 시키는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자, 에탄올로 소독시키면 됩니다. 자, 에탄올을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닦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에탄올은 휘발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금만 있어도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판이 깨끗하게 세척이 됐습니다. 자, 이 기판을 먼저 액체 시료를 뿌리기 전에 백그라운드라는 것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백그라운드라는 것은 이 위에 기판 위에다가 액체 샘플을 올려서 IR을 측정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실리콘 웨이퍼에 대한 IR 데이터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웨이퍼만의 IR 스펙트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기판만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이 기판을 먼저 백그라운드로 잡은 후에 이제 저희가 액체 시료를 떨어뜨려서 저희가 원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액체 샘플에 대한 IR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기판을 홀더에 끼우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IR의 홀더입니다. 자,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먼저 백그라운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은 이 실리콘 웨이퍼를 이 홈 위에다가 올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린 후에 자, 이 자석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판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홀더에 제대로 끼워진 게 됩니다. 자, 이 홀더를 이제 FTIR 장비에 끼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비의 위에 뚜껑을 여시고, 자, 이 홀더를 자, 조심스럽게 홈에 맞춰서 끼워 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뚜껑을 닫은 후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하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가 크게 사용할 버튼은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백그라운드 줄임말입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실리콘 웨이퍼에 대한 IR 스펙트럼이 이제 백그라운드로 잡게 되고, 이후에 이제 그 실리콘 웨이퍼 위에 샘플링 한 거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스펙트럼이 이제 실리콘 웨이퍼에 대한 IR 스펙트럼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샘플링을 찍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실리콘 웨이퍼 위에 액체 시료를 올린 후에 바로 백그라운드 처리 없이 찍게 되면은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액체에 대한 IR 스펙트럼 이외에도 지금 보이시는 이 스펙트럼이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해서 저희가 원하는 액체 샘플의 스펙트럼을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리콘 웨이퍼에 대한 IR 스펙트럼을 백그라운드 처리한 후에 샘플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백그라운드가 처리가 되면은 다시 기판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자석을 먼저 떼내고, 자, 이 기판 위에 이제 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을 스포이드나 아니면은 다른 액체 샘플을 위에 올리면 됩니다. 자, 저는 이번에는 에탄올을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탄올을 위에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뿌릴 필요는 없는데 조금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에 이제 말리고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 같이 휘발성이 큰 액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뿌리고 말리면은 이렇게 제대로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에탄올 같이 휘발성이 큰 액체는 한번 뿌리고 말리고 뿌리고 말리고 해서 한 5번 정도 반복을 하신 다음에 이제 커버를 닫고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지금 아무것도 안 입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제가 5번 정도 뿌리고 말리고를 반복해서 지금 기판 위에 홀더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실제로 에탄올을 뿌린 거를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샘플링 된 거를 자, 이렇게 가지고 홀더에 넣어서 자, 뚜껑을 닫은 후에 이제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샘플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이제 샘플링의 IR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빨리 찍히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 개의 작용기가 지금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펙트럼을 보시면은 자, 밑에는 저희가 이 분자의 진동 에너지를 보기 때문에 파수, 즉 주파수를 S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트랜스미턴스 투과율로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샘플링한 에탄올 IR 스펙트럼이 나왔습니다. 자, 이 IR 스펙트럼을 찍고 이제 서치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먼저 스펙트럼 서치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자, 이거는 밑에 이제 공식적인 데이터에서 기반으로 해서 제가 측정한 IR 값과 굉장히 비슷한 그래프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방금 에탄올을 찍었고 거기에 대한 실제 정교화된 IR 그래프입니다. 위아에서 비교하면은 상당히 피크의 위치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저희가 에탄올에 대해서 IR 스펙트럼을 제대로 측정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각각의 피크 포지션에 따라서 어떠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체를 샘플링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를 샘플링 할 때는 파우더 형태로 대부분 고체가 되어 있을 텐데 파우더를 이 홀더 위에 올리게 되면은 이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해서 펠렛이라는 압축 과정을 먼저 통해서 고체를 샘플링 해야 됩니다. 고체 샘플을 백그라운드를 잡을 때는 이온성 물질을 이용해서 백그라운드를 잡습니다. 자, 이온성 물질에는 저번 PPT에도 올려왔지만은 KBR과 NaCl 이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저희는 이 KBR 이 시약을 이용해서 백그라운드를 처리할 겁니다. KBR은 4000에서 400cm/까지 IR 영역이 찍히지가 않아서 이온성 물질로 굉장히 적합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먼저 펠렛으로 만들어서 압축을 시켜서 펠렛으로 만들어서 백그라운드를 처리한 후 그 다음에 이 KBR과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 샘플을 혼합한 후에 똑같이 펠렛으로 만들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펠렛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KBR은 양은 많이 필요 없고 0.05g만 측정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장비가 전자저울입니다. 자, 이 장비 저울 위에 바로 샘플을 올리게 되면은 이제 뒤창 주변이 엄청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지를 저울 위에 올리고 이제 무게를 재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유산지를 저울 위에 올렸으니 유산지만큼의 무게와 지금 재집니다. 자, 이거를 0점 처리한 후에 이제 0점이 처리한 후에 이제 무게를 측정을 하면 됩니다. 자, KBR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0.05g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근접하게 이제 무게를 재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무게 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대광의 무게를 잰 후 이제 유산지를 꺼내서 이제 펠렛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펠렛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압력을 가해서 이제 파우더 형태를 이제 합치시켜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정화 시키는 것을 저희가 펠렛이라고 합니다. 이 펠렛이 용기가 지금 보이시는 이겁니다. 자, 부품을 조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부와 상단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연결시킨 후에 이제 디스크 모양을 이 부품을 자, 안에 넣습니다. 하나를 먼저 넣은 후 아까 무게를 쟀던 KBR을 조심스럽게 이 안에 뿌려넣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몰려 있으면은 한쪽은 두껍게 한쪽은 얇게 될 수가 있으므로 약간 스푼을 안에 넣어서 파우더가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은 이 다른 하나의 디스크를 이 위에 올린 후 자, 이 막대를 마지막으로 꽂아 넣는 것으로 이제 펠렛 만든 준비는 끝난 겁니다. 자, 이때 자, 이 부품을 가지고 이제 장비를 펠렛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비가 이제 펠렛을 만드는 장비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압력을 가게 되면은 이 기판이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위에 기판과 맞물리게 되면서 이렇게 꾹 눌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파우더 형태인 KBR이 이제 딱딱하게 압축이 되면서 이제 그 아까 보여줬던 홀더 위에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한번 압축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셔를 가할수록 이제 기판이 위에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으면은 잠시만요. 살짝 다시 풀고, 자,
자, 이 원기둥에 직접적으로 맞닿으면서 누르게 되면은 여기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철판을 대고 다시 압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시면은 이렇게 압력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압력은 사실 내가 이 정도까지 제 압력 게이지를 조절한 후에 한 5분 정도만 기다리시면은 이제 파우더가 딱딱하게 부처가 되면서 이제 홀더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대로 5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분이 지났으므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판이 갑자기 압력이 풀리게 되면은 떨어지면서 안에 있는 펠렛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기판을 잡으면서 압력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판을 잘 빼고 자, 이렇게 펠렛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적은 양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꺼낼 때 상당히 조심히 꺼내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상단 부분을 잡고 하단 부분을 잡은 후에 살짝 비틀게 되면은 열리게 됩니다. 자, 후에 이 하단 부분을 위로 빼낸 후에 자, 이 상단 부분을 위로 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놓은 후 약간 압력을 가하면은 자,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 위에 있는 그 디스크를 살며시 빼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펠렛이 완성이 됩니다. 자, 약간 근간 상태긴 해도 IR을 찍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므로 조심스럽게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홀더에 넣을 때는 유산지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지금 이렇게 깨져버렸네요. 이거를 그러면 잠시 다시 만들어서 샘플에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제가 펠렛을 만들었고 유산지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를 이 구멍 홈에 맞춰 가지고 조심스럽게 올리면 됩니다. 자, 손으로 살살살 긁고 유지 부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홈 위에 펠렛을 올렸습니다. 자, 이거를 자석으로 이제 고정을 시키는데 아까 봤듯이 펠렛 자체가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함부로 자석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자석의 힘 때문에 이 펠렛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을 넣을 때도 조심스럽게 넣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패킹이 완료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백그라운드용 펠렛을 만들었고 이제 실제로 샘플을 KBR과 혼합해서 KBR을 그 펠렛을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고체를 측정할 샘플은 시트르산이라고 해서 저희 감귤류에 있는 구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트르산을 이용해서 KBR과 혼합해서 펠렛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은 똑같이 0.05g을 KBR을 통해서 재면 됩니다. 자, 똑같이 0점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오버됐으니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이 정도 그램 쓰면은 충분합니다. 자, 이거를 잘 말린 유발과 유공에 이제 올린 다음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을 여기 유발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때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의 양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살짝만 첨가해도 IR 스펙트럼이 충분히 찍힐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정도 소량으로도 충분히 IR이 찍힙니다. 자, 뚜껑을 닫고요. 자, 잘 혼합할 수 있도록 곱게 잘라줍니다. 완전 이렇게 세게 갈 필요 없고 이 두 부채가 어느 정도 잘 혼합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저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갈린 거를 잠시 유산지에 긁어 먹어 보겠습니다. 자, 벽에 붙은 거를 잘 떼어내서 유산지 위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뒤에 자, 다음에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준비한 용기에다가 이 간 샘플을 안에 털어 넣습니다. 자, 후에 잘 퍼질 수 있도록 살짝 톡톡톡 쳐준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디스크를 올린 후 자, 이 또 다른 디스크를 올리고 막대를 삽입합니다. 자, 아까와 똑같이 프레셔기 위에 올린 후에 철판을 대고 압력을 가해서 이제 똑같이 샘플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5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이 끝났기 때문에 자, 이제 샘플을 다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고 자, 상부와 하단부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비틀어서 열어서 바닥에 살짝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홀더를 살짝 넣으시면은 자, 이렇게 플랫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이미 백그라운드용 플랫은 홀더에 넣었기 때문에 따로 패트리 디시에 보관해서 백그라운드를 먼저 처리한 후 그 다음에 이거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넣을 때 네. 자, 이렇게 패킹을 한 후에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KBR을 넣은 거는 습기가 굉장히 빨리 차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밖에 측정이 안 되지만 FTIR의 가장 큰 장점은 샘플링 할 때 드는 그 샘플 양이 정말 극소량만 있어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FTIR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체 샘플을 패킹해서 고체 샘플을 이제 IR 스펙트럼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KBR을 펠렛을 찍은 것을 그 백그라운드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더에 펠렛이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히 천천히 넣도록 합니다. 이렇게 펠렛을 다시 끼운 다음에 뚜껑을 닫고 자, 백그라운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녹색 버튼 다시 활성화 됐으면은 이제 아까 찍었던 홀더 용기를 꺼낸 후에 이제 샘플과 KBR을 섞었던 펠렛을 다시 홀더에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을 잠시 닫아두고 자, 이 펠렛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홀더 위에 올려준 다음 이 자석을 이 홀더에 끼워 넣습니다. 네, 이렇게 고정됐으면은 다시 이제 기판 홀더 위에 올려 넣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샘플을 누르고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할 것입니다. 자, 파일 저장은 자, 여기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엑스포트해서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이제 모든 샘플을 이제 측정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끄고 장비를 끄면 되겠습니다. 이제 끄는 순서는 프로그램을 먼저 끈 다음에 장비를 꺼도 상관없고 장비를 끄고 프로그램을 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먼저 저는 프로그램을 먼저 끄고 다음 이 장비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R의 측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하기 전에 안에 이제 빼두었던 제습제를 다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다시 닫고 자, 그 다음에 컴퓨터를 종료한 뒤에 이제 실험에 썼던 샘플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기타 도구들을 깔끔하게 정리한 후에 이제 불을 끄고 퇴실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찍었던 샘플에 대한 IR 데이터는 다음에 영상으로 해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